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과거엔 공회전 시 충전이 안 됐다, 네,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부터, 그러니까 1990년대죠. 네, 90년대부터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캬브레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경험상 공회전 때 충전이 안 되고, 되는 것도 있고, 좀 덜 되는 것도 같고, 아리까리한 이런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 매뉴얼에 보면 공회전 시 충전이 안 된다라고 이제 써 있는 거는 없어요. 애매모호하게 돼 있고 그 확실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서비스 매뉴얼을 뒤져봤는데 그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기아 혼다에서 만든 C100까지 가게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오토바이인데 1962년도에 만들어진 기아에서 수입해서 판 C100이라는 모델인데 이 서비스 매뉴얼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과거에 왜 충전이 안 됐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62년도 기아 혼다 C100의 전기 배선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상태에 있으면은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하잖아요. 어느 게 어느 거고 뭐 좀 글씨도 작고 요래서 제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전기 계통의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AC 발전기, 교류 발전기를 썼는데 단상이에요.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 4V에서 8V가 출력이 됐고 AC 발전기에서 바로 점화 코일로 전기를 바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점화 코일로 보내고 남는 전기는 각종 등화류에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전조등, 계기판, 경음기, 깜빡이, 브레이크 등. 제일 첫 번째가 우선 여기고 그 다음이 이제 이쪽이에요. 2번. 그리고 남는 전기가 셀레늄 렉티파이어라고 AC에서 DC로 정류를 하는 부품인데 남는 전기가 세 번째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된 배터리가 6V에 2A인데 이걸로 충전이 된 거예요. 이 서비스 매뉴얼에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찾아냈어요. 이게 이제 데이 타임, 나이트 타임 해가지고 이 충전 전류량을 보여주는 건데 RPM별 충전 전류량인데 낮과 밤이 전류량이 틀려요. 자, 우선 1500 RPM일 때는 충전 전류가 0이에요. 0. 이건 뭐냐면 공회전일 때는 이 등화류 쪽도 전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러니까 순전히 발전된 공회전 때 생긴 전기는 점화 플러그에만 전기 공급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회전 때는 0이고 이제 3000 RPM 정도 돼야 0.2가 이제 생겼어요. 3. RPM. 이 3000 RPM일 때 0.2A니까 200mA인데 이제 200mA가 그때서야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6000 RPM이 되면 1A, 8000이 되면 1.5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는 1500일 때는 마찬가지로 0인데 3000 RPM일 때 0.2 똑같은데 6000 되니까 0.4가 돼요. 그리고 8000 되니까 0.5. 1A가 날라갔어요. 1A가 날라갔는데 이게 어디로 날라갔느냐? 일로 간 거예요, 일로. 등화류로. 여기 전조등, 브레이크 등 계기판 키는데 1A가 소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공회전 시에는 0이잖아요. 공회전 시에는 점화 코일밖에 전기를 못 주는데 그러면 밤에는 전등을 켜면 전기가 모자르잖아요. 그 정차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여기서 배터리에서 전기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동 배터리가 아니고 밤에 불을 켤 수 있는 그 건전지 역할을 해줬던 거죠. 요거는 순전히 여기 밑에 이제 볼트의 변화를 보시면 1500 RPM일 때는 4.5V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V에서 8V까지 이제 RPM에 따라 전압이 변하는데 6V에 2A면 얘가 만충전이 6.4가 될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1500 RPM일 때는 AC 발전기가 4.5V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가 더 많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배터리로 전기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압이 배터리보다 얘가 낮기 때문에 전기가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6000 rpm이 되니까 8V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8V가 되니까 이제 배터리로 충전이 된 거죠. 그래서 0.4가 가고, 그리고 1A는 등화류로 가게 된 거죠. 8V대가 돼서 배터리에 충전이 됐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이 당시에는 레귤레이터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레귤레이터가 이제 전압 맞춰주는 건데, 이때는 다 6V의 전구를 썼기 때문에 AC 발전기에서 4V에서 8V가 나오니까 레귤레이터가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 배터리는 DC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정류기가 필요했던 거죠. 이 렉티파이어라는 정류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요 기본 세팅으로 쭉 와요. 이게 2000년도까지 인젝터 버전 전까지도 계속 이 방식을 썼어요. 물론 이제 전기는 좀 더 많이 생산이 되고 몇 가지는 좀 바뀌었는데, 이게 조상이라는 얘기죠. 이 세팅이 오토바이의 발전기와 충전의 세팅 기본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공회전 때 충전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80년대로 가면 이제 기아의 오토바이 사업이 대림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뭐 어쨌거나 정치권에서 찍어 누르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 당시에 국가의 지도자가 결정을 이거는 잘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기아에서 계속 오토바이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지금처럼 PCX가 21년도 PCX를 430만 원 뭐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기아가 계속 이 오토바이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300만 원에도 못 팔았을 거예요. 혼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오토바이 엔진도 못 만들면서 아쉬우면 니네가 만들던가, 그냥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오토바이 엔진 못 만들잖아요. 자동차는 만들어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LG나 현대에서 좀 손을 댔으면 좋겠어요.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기 오토바이 핵심은 배터리랑 BMS인데, 배터리 기술 상당히 좋잖아요. 우리나라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뭐 그리고 BMS 기술도 좋거든요. LG, 삼성, 뭐 현대도 그렇고. 왜냐하면 BMS랑 배터리가 전기 오토바이의 핵심이에요. 그것만 되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LG나 뭐 현대 관계자 보시면 혹시라도 제발 좀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 100년을 설계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역사 인식도 올바라야 되고 미래에 대한 좀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이 당시가 80년대였으니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오토바이 사업에서 혼다가 얼마나 지금 거의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부품값의 마진도 상당히 좋아요. 이 PCX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 우선 오늘은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자우간 그래서 DMC 혼다에서 DH88을 만들어서 80년대에 나오고 CT110 캬브레터 버전까지 계속 오게 된 건데, 이게 인젝터 방식 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충전 시스템을 보시면 똑같아요. 이 당시의 충전 시스템이나 이게 CT 최근까지 나온 캬브 버전인데 똑같아요. 이제 바뀐 거는 배터리가 12V로 바뀌고, 여기 전등류가 다 12V로 바뀌고, 레귤레이터랑 렉티파이어가 같이 이제 들어가고, 요것도 단산 교류고. 바뀐 거는 이거예요. 이 배터리로 시동을 걸 수 있는 스타트 시스템이 된 거고, 예전에는 기계식 점화였는데 이제는 이제 CDI로 바뀐 거 하나,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 전기가 12V로 바뀐 거하고 스타트 모터 들어가고 점화 시스템이 CDI로 바뀐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CT도 그 인젝터 버전 전에는 공회전 할 때도 이렇게 불빛이 방방방방 거리면서 깜빡깜빡 거리는 게 여기 AC 발전기에서 바로 전등으로 와가지고 RPM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당당당당 거리면서 불빛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회전 때 충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 요게 이제 현재 버전인데, 이제 지금은 다 인젝터 방식을 사용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영상을 보여드린 건데, 이제 각종 센서를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연료 펌프도 이제 전기 공급을 해야 되고, ECU, ECM 이런 데도 이제 전기 공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AB 있으면 또 ABS 전기 예비로 또 해놔야 되고, 그래서 전기 사용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삼상 교류 방식으로 바뀌고. 네. 근데 삼상은 예전에도 쓴 차량은 있어요. 네. 그래서 삼상 교류 방식을 바뀌고 대부분 네,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AC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가 전부 레귤레이터 렉티파이어로 들어갑니다. 일로 싹 들어오죠. 네. 그리고 여기서 14V가 14.4에서 14.5로 전압을 일정하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AC 전기를 DC로 바꿔서 이렇게 내보내고 배터리로 가서 이제 충전도 되고 하는 건데, 인젝터 방식이 왜 그 충전이 잘 되냐 하면은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공회전 때 이미 50% 정도 전기가 공회전 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5 기준으로 여기 레귤레이터에서 20A가 나온다고 치면 여기서 50%면 공회전 할 때 10A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종마다 조금 틀린데, 그러니까 어떤 차량은 맥스가 10A인데 공회전 할 때 6A가 그냥 나와버려요. 6A로 나온다고 써 있어요. 서비스 매뉴얼에. 지금 현재 인젝터 방식은 공회전 해도 충분히 이제 충전이 되는 이런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젝터 방식과 카브레터 방식의 그거를 좀 이제 인식을 하시면 좀 더 부드러워질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